정부의 11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지 2주 정도 지났죠. 토지거래 허가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 서울 외곽지역 소형 아파트에서 10억 원 이하 단지들이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대출 규제와 갭 투자 차단으로 투자 수요가 막히자 실수요자들이 막판에 매수에 나선 결과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관악구 봉천동 관악 드림타운 59제곱미터 16층이 9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021년 8월 9억 2,400만 원 이후 4년 만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과열기 고점을 뚫은 거죠.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우성 3차 53제곱미터도 지난 17일 각각 12층이 8억 500만 원, 3층이 8억 1,500만 원에 연속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습니다. 직전 최고가였던 2021년 7억 9천만 원을 2년 반 만에 넘어섰습니다. 강수구 하곡동 강서 아이파크 82제곱미터 역시 대책 발표 당일인 15일 4층이 7억 700만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신고가 행진은 투기 수요가 아닌 실수요 중심의 매수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11호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투기 가열 지구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가 사실상 차단됐기 때문이죠. 관악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LTV,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죠. LTV가 70%에서 40%로 줄면서 시세 10억 원 기준 대출 가능액이 6억 원에서 4억 원대로 줄었다.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으로 전세를 끼고 살 수도 없으니 결국 실거주자들만 시장에 남은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생애 최초 구입자와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이번 아니면 서울에 집을 못 산다는 막차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10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여전히 70% LTV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명확히 소형 평형 중심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관악 드림타운의 전용 84, 102, 114제곱미터 등 중대형 평형은 아직 2021년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10억 초반에서 11억 중반 수준으로 고점 대비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났습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난 6.27 대책 때는 대출 규제가 국지적으로 작용했지만 이번엔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겹치면서 갭 투자 수요가 완전히 끊겼다. 대신 실수요자들이 찾는 소형 평형은 가격 방어력이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규제는 투자 수요 억제에는 성공했지만 역설적으로 서울 외곽 실수요를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토제로 막힌 갭 투자 공백을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가 대신 채운 셈입니다. 이 흐름이 단기적 막차 매수로 끝날지 실제 거래량 회복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11월 이후 거래 통계에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서울 외곽 소형 아파트는 이제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실수요의 핵심 무대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입니다. 정부의 세 번째 대책은 고가 단지에는 매수세를 꺾는 효과를 냈지만 오히려 10억 이하 소형 아파트의 몸값을 끌어올렸습니다. 향후 금리 완화나 대출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외곽 소형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의 체온계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특종부동산연구소2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